네, 안녕하세요. 홍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2024년도인데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홍천 고2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2 거 보다가 고1 거 보니까 참 쉬운 것 같아요. 학교 시험지가. 물론 이제 그게 뭔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든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렵거든요. 분명히 어려운데 그래도 고1은 홍천 고1은 오히려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고2 시험지 보다가 물론 어머님들 사이에서의 이 화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지금 현재 고1이 이제 화력 자체는 되게 크겠죠. 근데 고2 어머님들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서 아마 있으실 거고, 이제 고1 어머님들이 처음 경험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사실은 정작 깜짝 놀랄 어머니들은 사실 고2거든요. 고1은 할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만했고, 그냥 홍천고여도 좋은 자료를 갖고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맞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상대적으로 체급이 많이 높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체급을 바탕으로 좋은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이제 좋은 1등급이 나오는 학교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1등급 맞기가 분명히 어렵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학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은, 예전에는 수지풍덕 홍천 이렇게 했을 때 다 느낌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홍천이 정말 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위로 간다 라는 표현보다는 시험지의 난이도 자체가 정말 많이 위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어쨌든 들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홍천고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신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천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과 경향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프린트가 정말 중요했고, 고2에 비해서 오히려 어떤 그런 프린트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꽤 유의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변형 수준 정도는 정말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그 객관식 가운데 있는 문항들을 좀 빠르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12번, 13번 이런 문항들이 다른 학교 가면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들이거든요.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이거나. 그런데 그런 문항들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홍천고 학생들 중에 몇 명은 100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90점 넣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너무 의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본인의 호흡대로, 본인의 실력대로 열심히 최대한 올려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점수가 좋다면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홍천고는 프린트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EBS 문항이었죠. 그래서 EBS 올림푸스 고난이도에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맨 뒤에 있는 문제였고, 지금 이제 개정된 올림푸스 고난이도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있던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 숫자 변형 수준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 나올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세 문제든 네 문제든 최대한 많은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홍천고를 위한 파이널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널 교재에도 한 3문제 정도의 변형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건 거의 100% 출제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12번에 있을 거였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좀 비교는 좀 그런데 풍덕고에서 이 객관식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풍덕고는. 근데 홍천고는 12번에 위치해 있죠. 네, 정말 홍천고는 홍천고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거 9개의 변형 문항을 저랑 같이 풀어봤어요. 홍천고 문항보다 더 어려운 문항도 저랑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번, 30번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변형 수준의
문항들은 정말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해서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손이 알아서 다다다닥 가서 풀어야지만 50분이라는 그 타임 어택 내에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수학하고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본인을 자꾸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총고의 EBS 사랑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홍총고 친구들이라면 학교 프린트 나오기 전에 EBS를 꼼꼼하게 풀어보는 건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프린트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프린트 나오기 전에 일단 EBS를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변형 문항까지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문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0번입니다. 사실 저는 이 홍총고 10번 같은 경우에 사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건 이제 서술형 문항, 소문항 3개로 해가지고 기억을 이제 소문항 1번, 니은을 소문항 2번, 그다음에 디귿을 소문항 3번 이렇게 해서 제가 변형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어쨌든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저는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고2와 다르게 어떤 좋은 자료를 학습을 하면 홍총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2는 이제 좀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1 홍총고 고1 리뷰를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고1은 할만했어요. 고2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자, 그다음에 홍총고는 교육청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변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교육청 최고 난이도 문항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점수, 그 다음에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홍총고를 위한 클리닉이 있는데 사실 이거 원래는 고2를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1 친구들도 뭐 와도 됩니다. 왜냐면 똑같이 가깝잖아요. 그쵸? 아무튼 사실 이거 고1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클리닝 룸인데 고1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홍총고를 위한 클리닝 룸이 있어요. 클리닝 룸이 있는데 홍총고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시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홍총고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홍총고용 클리닝 룸이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날 오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정숙하셔야 되고요. 고2 친구들도 같이 있습니다. 절대 정숙하셔야 되고 꼭 수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과목 오셔서 학습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렇게 사실 클리닝룸을 제공한 이유는 사실 고2 학생들 때문이에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단순히 좋은 컨텐츠, 좋은 자료만 제공한다고 해서 1등급을 쟁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일단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체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2는. 그래서 일단 내가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그냥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1 친구들도 와서 학습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체급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또는 목요일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미안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화요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요.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5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이경규 T의 사실은 자료는 뭐뭐가 아닙니다.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이경규 T의 수업은 클래스가 아닙니다.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총고에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수업을 들을 학생 혹은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락 또는 문자가 따로 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표와 이제 클리닉 시간입니다. 정규 수업 시간이에요. 5월 11일 날 개강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은 기본적으로는 토요일 2시, 5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제를 미제출했다든지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2시, 5시까지 남아서 과제를 해줘야 되고요. 홍총고 추가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기본적으로는 화요일, 금요일에 이제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내신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는 월요일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홍총고를 위한 클리닉실이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총고 친구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시험 보고 많이 좌절도 하고 이게 왜 홍총고가 왜 어렵고 힘들어 하는지도 몸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긴장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뭐 옆에 있는 친구는 찍었는데 그래서 점수가 잘 맞았는데 나는 점수가 안 나왔다는 찍는 것도 생각보다 꽤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름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찍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아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설령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게 홍총고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맞아요.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느낌도 있는데 자신이 정말 열심히 했고 이랬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로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아직 다양한 트랙이 있죠. 물론 아직은 여기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학생 여러분들 이번에 점수 좀 생각만큼 안 나왔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성은 하시고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정말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